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반도 통일에서 국제적 중요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학생들은 13일 통일부를 방문해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면담을 가진 후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구 남북 출입사무소와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정책 현장을 찾았습니다. 통일부는 2025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 및 육성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4개 학교로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교 중 2025년도 교육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며 통일교육 여건, 운영,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각각 1월 23일과 2월 12일까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 교육과로 제출해야 하며 선정 결과는 2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목숨을 건 탈북에 이어 수많은 고비 끝에 CEO가 됐습니다. 이번 주 통일담담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하는 북에서 온 슈퍼우먼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2025년 새해니까 조금 더 희망찬 소식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으로요, 탈북을 감행한 분들이 무려 34,0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쏟고 있을까요? 그중에서도 당당하게 CEO로 자리 잡고 있는 북한에서 온 슈퍼우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중국과의 무역업을 하고 있는 신경순 대표님, 그리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정은심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영 대표 신경순이라고 합니다. 네. 요양원이라는 것을 차려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은심이라고 합니다. 먼저 신 대표님은 중국 쪽과 무역을 하고 계시다. 네.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제가 그 99년도에 탈북해가지고 오래되셨네요, 이제. 네, 탈북해서 그 밤 생산 현지에서 살았거든요. 한 7년 정도? 하북성이라는. 탈북을 하고 바로 한국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중국에서 네, 밤이 유명한 곳에 네, 사셨다. 산지에. 예. 네. 거기서 밤 죽고 그냥 밤 농사일 하면서 했다가 2007년도쯤에 한국 쪽에 농산물 수출하는 회사 통역일을 해드렸거든요. 중국에서? 네, 그때는 중국에서. 신분이 뭐 불법체류자죠. 네. 그렇게 됐는데 잡혀가면 어떡해요? 그해 2008년도에요. 그 한국 쪽에서 뭐 이렇게 오다가 떨어졌는데 각 업체마다 뭐 몇 컨테너씩 뭐 이렇게 배분해 드려야 되는데 한 업체 제가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열받아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왜 우리는 커타를 안 주냐. 그래서 당신네들이 예전에 한국으로 수출 보낸 물건이 조금 이렇게 하자가 있어가지고 한국 쪽에서 안 받겠다 한다니까 그 사장님이 뭐라냐면은 내가 어떻게 중국에 왔는지는 우린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 그 말인즉 커타를 주면은 우리가 너를 신고를 안 할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협박이네, 협박. 협박이죠. 그러네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배짜라고? 네. 근데 그게 또 실제 북송할 줄은 몰랐죠. 결국은 신고당해서 북송당했단 말이에요. 북한에 다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커타를 준다면은 저는 북송 안 당했겠죠. 네. 나 주겠다. 주겠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대표님? 됐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한 발짝 무너지면은 물러서면은 저는 그 문제 있는 그 물건을 다시 또 한국과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제가 거기서
타협할 수는 있겠다마는 일단 제 양심이 뭔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북한 가셨다가 다시 2차 탈북을 하시는 그쵸. 그리고 대한민국 와서 내가 2008년.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네. 밤 사업을 해야겠다. 하나원 나와서 또 그 회사에 취직을 했고. 또요? 네. 근데 그 회사 좋게 보셨나 보다. 네. 그러니까 그 회사 취직을 했고 그때가 마침 2008년 8월이었단 말이에요. 마침 그 리먼 브라더 사태 있잖아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일자리 있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장밋빛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몇 개월 못 가서 무너진 거잖아요. 회사 망했어요?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나는 과연 뭘 해야 되지? 식당 일 해야 되나? 식당 일 그런 것도 몸에 적성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어차피 이거는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건데, 그동안 제가 중국 쪽 업무는 제가 다 맡아서 한 했으니까. 거잖아요. 그냥 하던 거 하자. 그래서 하던 거 답이 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때 기존에 일하고 계시는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상무님, 이 일을 제가 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그분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 그분은 립 서비스에 제 생각에는. 근데 그래도. 저는 그때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뭐 가식이든 진심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믿는데 왜 내가 나 자신을 못 믿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 자신 믿는 거예요.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돈이 부도난 없잖아. 회사를 인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돈도 없잖아. 기존에 그 일하시던 분들 월급에 공과금에 다 제가 처리하고 난 거 없어 또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TV에 보니까 자막에 뉴스 그 밑에 화면 자막에 뭐 소상공인 지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네, 잘 돼 있어요. 진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상담받고 1,000만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중국에 전화드렸죠. 이제부터 내가 시작할 거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2컨테너를 외상으로 밀어줄게. 그걸 시드문의를 해서 시작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거절했지 너는. 거절했어요? 저 왜요? 같으면 얼른 받을 외상이라서 싫었어요? 외상이라서 싫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품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이야. 강하게 요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외상이라 하게 되면 어차피 신세진 빚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번 회사에서 망한 것도 그래서 망한 거고.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건 그렇게는 하기 싫다 해가지고 일단 나한테 요만큼 돈 있으니까 요만큼만 보내달라. 대단하시다. 저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결과가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옆에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진짜 이제 망한 회사를 찝찝해서라도 인수하기 싫을 텐데 그 저는 회사를 밤을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 입장이었으면. 그러니까요 먹기도 싫고 취급하기도 싫었을 텐데 그 망한 회사를 인수하셔서 거기를 또 이렇게 일궈 세워가지고 밤하고 뭐 인연이 있나 봐. 북송당에서도 장마당 있잖아. 거기 가서 제가 밤을 사 먹어봤다니까. 북한 밤하고 비교해 본다고. 그럼 좀 어땠어요? 대표님? 나중에 사업할 생각도 없었는데. 없었는데 이상하게 비교해 보고 싶은 생각. 그 엄청 그 쌀값보다 더 비싸잖아. 밤은 비싸요, 보약인데. 밤은. 그러니까 이건 중국산 밤보다 못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일단 한국에 와서 또 제가 원래 저는 뭐 앞으로 나는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꿈 가진 적도 없고요. 근데 어떻게 또 운명이 또 저를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했네 사업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밤 때문에 저는 이 자리까지 왔고 항상 고맙죠. 저는 밤 보기도 싫어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밤에만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좀 깨알 정보로 한국 밤도 맛있거든요. 되게 옥광밤 이런 거 맛있잖아요. 자, 북한 밤. 중국도 다 마시는 게 아니라 허베이성에서 네네. 밤이 맛있다고. 네. 중국 허베이성 밤, 한국 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산 밤은요 알 크고 그 육질이 좀 부드러워요. 많이 부드러운데 껍질 벗기는 게 그래 좀 귀찮아요. 상그럽잖아. 네. 귀찮잖아. 근데 중국산 밤은 껍질이 잘 벗겨져요. 아, 그래요? 그리고 당도도 30그리스 이상이고. 근데 한국산 밤은 알이 크고 껍질 벗기기 귀찮으니까 좀 제사상에 인기가 올리긴 좀. 그냥 조리용으로. 근데 중국산 밤은 이제처럼 잘 구워지고 이게 바로바로 달고 맛있으니까 주전부리처럼 바로 먹기가 간식으로 그냥 최고죠. 제가 이제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어머니 드린다고 아가씨 아니셨어요? 어머
그 밤도 왜 조릴 수 있잖아요. 꿀에다가 그 맛있다 그래서 집에 이만큼 어머니가 어디서 선물을 받아오신 거 밤은 제가 이거 또 다시 갖다 드리려고 까서 밤을 조리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소리도 나간대. 저는 그것만 해보고도 밤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잘. 네. 먹는 건 맛있는데 그래서 기계에다가 이렇게 까는 건 괜찮은데 네. 제가 손잡아 까는 거는 못하겠더라고요. 북한 밤은 어때요? 그래도 북한 드셔보셨습니까? 밤은 심심해. 혹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안 보입니다. 먹어보고 이러실 수 있는 거. 싶어요. 그래서 이 외상 안 받아오시기 때문에 저희도 공짜로는 못 먹는 건가요? 그런가요, 정말로? 어머, 가져오셨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껍질 그냥 손으로 아, 이거 구운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 생거예요. 생물? 아, 생거? 생건데 이렇게 생거 그대로 진짜 그냥 드셔보시고. 네. 어머 어머, 소리 봐. 어머, 어두덕. 나도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안 까지지? 진짜 밤이 많이 달라요. 한국 밤이 많이 달라. 굽거나 하면 또 너무 단 느낌이 있는데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딱 좋은 단맛? 맛있어요. 그 옛날에는 맛있어요. 부자들만 드셨대요, 이 밤을. 양반들만 먹던 건가요? 밤 시알이면 보약이 따로 없다잖아요. 저는 이게 신 대표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가장 본받고 싶은 게 내가 가장 이가 갈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떤 삶의 도약점을 찾았다는 거. 저희도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막 지긋지긋한 일들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거기서 회피하고 맞아요. 다른 데서 파랑새를 찾으려고 맞아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분야에서 답을 찾았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 어떠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장님을 살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자영업자의 일종의 혼자 일하기 때문에 저도 사장님인데 너무 힘들거든요. 대한민국 사장님으로 사는 거, 또 탈북민으로 살았던 거, 북한에 살았던 경험, 중국에 살았던 경험, 어떤 게 가장 차이가 큽니까? 제가 한국에서 잘한 일 중에 한 가지 꼽으라면은 사업을 했다는 거. 사장으로 산다는 거는 나 자신을 찾는 길인 것 어떤 같아요.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몰라요. 근데 사장을 하게 되니까 뭔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 공부하게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어쩌면 내 인생을 걸고 뭔가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그냥 뭐 월급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몰라요. 저는 그런 쪽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먼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뭔가 분명하게 보여. 이 길로 가면 위험해. 근데 아까도 제가 북송 선택한 것도 역시 그거예요. 분명 거기서 제가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면은 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왕 시작한 거 잘해보자 뭐 이런 그런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북송이냐 타협이냐를 고민했을 때 북송을 선택하시는 걸 보면 대표님께서 얼마나 원리 원칙대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상품이 얼마나 좋은 상품일까 믿음이 참 가는 대목입니다. 자, 위기의 순간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날 신경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또 옆에 계신 또 다른 슈퍼우먼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통일 담담.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이 오면 임진강 망배단에서 고향에 갈 수 없는 많은 실향민들이 차례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일경모회 김지환 이사장을 통일로그인에서 만났습니다. 예, 저는 통일경모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지환입니다. 올해 이북도민연합회의 회장직도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 미수복 강원도 도민회장직을 9년째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설날에 망향경모제를 올린 지가 올해 공식적으로는 56년, 그 이전 한 60년 전 이전부터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북의 우리 조부님들 또한 여기서 같이 활동하다가 돌아가신 1세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제를 올리고 기타 여러 가지 실향민들을 위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장관 공동 제주로서 통일부에서도 같이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4년도까지는 그냥 일반 제례를 올리는 통일경무회로서 존재했지만 2015년부터 통일부 장관께서 사단법인 하에서 통일부에 예속되는 그런 단체가 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평안남도 오은칠 회장님께서 이북의 조부님들께 제를 올려야 되겠다. 우리가 실향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큰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7도가 다 연합을 해서 회의를 조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조상 모시는 일에 게을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분단된 이북에 지금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시는지도 모르는 그분들을 위한 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강원도 이정군 방장면 가려줄이라는 데에서 월남하셨습니다. 월남하시기 전까지 거기서 그 약재업 큰 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뭐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부르주아로 몰리는 바람에 산에 숨어서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그 동지들과 일사후퇴 때 월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옆이 바로 갈산 온천이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갈산 온천이 바로 세종대왕이나 그 문종대왕이나 뭐 많은 왕들이 납셔서 온천욕을 하셨던 데입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또 모이시고 친구가 그리워서 모이시고 할 때마다 그들이 공유했던 것들은 고향이라는 그런 어떤 중심에서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민족이라는 이 단일민족으로 본다고 치면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능과 능력을 가진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분단된 세월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렇게 세계 10대 10개국 안에 드는 강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북의 민족들이 거기서 기하선상에 헤매고 있다는 건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통일돼야 되는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이 우리와 같은 행복한 이 생을 갖다가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요, 통일은 가장 시급한 목표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아픈 역사 과거들이 잊혀지지 않고 통일에 대한 또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논의하고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